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시청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 이틀 전 영상에서 원래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해야 되는데, 즉 나라의 가계부 얼마나 망했으면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숨겼다가 총선 다음 날 공개를 하는 것이냐, 겁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나라 살림 성적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봐야겠죠. 세금 내는 국민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언론이 거의 다루지 않고요. 다룬다고 해도 단신으로 수치만 언급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다 해도 용어 자체를 처음 듣는데 이해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물가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고물가 상황이 총선 결과에도 아마 반영이 많이 됐을 겁니다.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무능력하고 보여주기식 정부를 상징하는 역할을 한 게 대파잖아요. 설 연휴 앞뒤로 한 개에 10,000원짜리 사과값도 상당히 회자가 많이 됐었고요. 물론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그해 작황에 따라서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실제로. 근데 한 번 오른 짜장면 값은 절대 내리지 않아요. 전국이 한꺼번에 500원, 1,000원 이렇게 내린 역사가 없잖아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물론 억지로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그저께 또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사과값 금리로 못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사과 수입을 언급하시던데, 금리를 올리지 않아야 되는 당일을 사과값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굉장히 이상해 보였습니다. 왜 금리 얘기를 하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환율이 공포스러운 수준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거의 1,400원입니다. 정확히는 달러당 1,385원인데 물가 잡는 데는 금리가 직방인데, 만약에 부동산에 물려있는 가계대출이 없었으면 분명히 올렸을 겁니다. 근데 가계대출 때문에 올릴 수는 없고, 지금도 건설사 줄도산 얘기가 나오고 금통위가 금융기관들 보고 PF 대출 정리할 건 정리하라고 압박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건 상상도 못하고, 이대로 유지하자니 물가가 안 잡히고, 게다가 공교롭게도 총선 끝나자마자 환율도 미친 듯이 오릅니다. 즉 이 말은 뭐냐, 여러분과 저의 통장에 있는 돈이 이중으로 녹는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으로 한 번 녹고 환율에 2번 녹아내리고 2분기부터 하반기까지 진짜 고난이 옵니다. 오는 거는 확정이고 정부가 얼마나 잘 컨트롤하느냐 이것만 남았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 금리 내리기만 쳐다보고 있는 중이라 사실 우리의 손을 떠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 주제, 총선 끝나자마자 환율이 치솟는데 4월 11일 발표한 이 전년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환율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이 사전적으로는 우리나라 돈의 대외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거든요. 근데 정부가 지난해 가계부를 깠는데 최악이야. 게다가 올해 개선될 여지도 없어.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비관적인 예측을 할 것이고 곧바로 환율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가 87조를 돌파했습니다. 87조라는 규모도 규모지만 어쨌든 작년에 적자가 났고, 적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내가 번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았다, 마이너스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나라 살림이라고 해서 뭐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게 없습니다. 가게 살림도 내 소득보다 쓴 돈이 많거나 써야 될 돈이 많거나 하면 결국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써야 되잖아요. 아니면 대출을 받든지 지인한테 빌리든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마통을 117.6조 땡겼었다는 거고, 이자만 1,506억을 냈다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역대 최대죠. 윤석열 정부의 주특기잖아요. 헌정사상 최초, 최대, 최소 셋 다 안 좋은 쪽으로다가. 근데 빚도 감당 가능할 만큼이면 크게 관계가 없는데, 빚이 곧 적자랑 같은 뜻이에요. 빚이 점점 커지면 왜 문제냐? 내가 갚아야 될 빚도 빚이지만 그 빚에 대한 이자가 또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빚을 만들고, 또 신용이 안 좋아지면 같은 금액을 빌리는데도 이자가 높아지고 지속적으로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갖춰진다는 뜻입니다. 나라도 똑같아요. 특별히 나라라고 해서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작년에 87조 적자가 났다는 얘기는 작년 우리나라 살림이 진짜 빡빡했다,
여러분 대출이 8억 7천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이 확 오실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 살림을 개판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총선 전에 발표됐어야 되는데 정부가 미루고 있다가 총선 딱 끝나고 11일 발표한 거고요. 작년 우리나라 총 수입이 573조 9천억이었습니다. 반대로 총 지출은 610조 7천억이었고요. 수입 지출 빼서 보면 마이너스 36조 8천억 적자거든요. 근데 적자 87조라며 단순히 수입 빼기 지출한 거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마이너스 36조 8천억이라는 얘기죠. 근데 나라 수입으로 잡히는 것 중에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 성격의 수입 있잖아요. 이거는 내 주머니에 들어와도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야. 정부 수입으로 들어오기는 하는데 쓰지도 못하는 돈. 이거는 양심상 수입으로 잡지 말자 해서 뺀 나머지를 관리재정 수지라고 부릅니다. 즉 지금 지난해 적자가 87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재정관리 수지가 87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정관리 수지를 나라 살림의 진짜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칩니다. 그래, 작년 장사는 망했다 치자. 근데 제가 앞에서 개선될 여지가 없으면 앞으로도 고물가, 고환율을 쳐맞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개선될 건덕지가 있느냐? 이거는 경제에 대해서 뭘 조금이라도 아냐 모르냐 전혀 관계가 없고 이러이러한 상황이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답 나옵니다. 윤석열이 노래를 부르는 게 건전재정이잖아요. 이권 카르텔 혁파에서 전 정권처럼 돈 펑펑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 R&D 예산도 날린 거 아닙니까? 국가사업 딴에서 M1 돈 먹는다고. 그래서 매번 민주당 정권, 민주당 정책에 포퓰리즘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지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뭐가 됐든 간에 쓸데없는 지출 줄이면서 나라 곳간을 채우겠다. 너무 좋은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문제는 우리 통장 잔고가 늘어나려면 버는 돈, 수입은 그대로고 내가 절약해서 나가는 돈이 줄면 통장 잔고가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작년 우리 정부의 가계부를 딱 펼쳐놓고 보니까 정부가 얘기한 대로 돈은 좀 덜 썼어요. 덜 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훨씬 더 줄어버리니까 빚이 더 늘어나 버린 거죠. 근데 제가 앞에서 우리 가정이나 나라나 뭐 다를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적자와 흑자를 대하는 방법이 정반대예요. 아니 정확히는 정반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 남으면 더 쓸 수 있잖아요. 적자면 당연히 더 아껴야 되는 거고. 근데 정부는 이거를 반대로 해야 됩니다. 개인은 버는 돈이 줄면 그 개인 혼자 벌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의 수입이 줄면 세금이 덜 거쳤다는 거고 정부의 3대 세수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이 버는 돈이 주니 법인세도 줄고 기업이 버는 돈이 줄면 개인도 주니 소득세도 줄고 개인이 버는 돈이 줄면 물건을 안 사니까 부가가치세도 줄고 정부의 3대 세수가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두면 더 망한다는 겁니다. 즉 정부의 수입이 줄면 아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지출을 더 늘려야 돼요. 물론 이때는 일시적으로 적자 폭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거는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들수록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빚을 늘려서라도 투자를 하잖아요. 반대 상황이 와서 정부의 수입이 확 늘면 일반 가정처럼 차 바꾸고 비싼 옷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을 때 상황을 대비해서 지출도 줄이고 빚도 갚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안 쓰겠다고 한 건 알겠어. 근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투입을 해야 되는데 투입도 안 하지. 또 이미 예산안 짜면서 우리가 여기에 이만큼 쓰겠습니다 라고 국회에 승인 받은 거는 써야 되거든요. 안 쓰고 그냥 놔둔 돈을 불용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45조 7천억입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쓸 돈도 안 썼다는 거예요. 왜? 그거 쓰면 87조 적자에다가 45조를 더해야 되거든. 적자폭이 늘어나니까 무서워서 못 쓴 거예요. 가장 심각한 거는 뭐냐?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 정부의 3대 수입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인세 낮춰줬잖아. 작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기업이 버는 돈이 줄고 그래서 법인세는 알아서 줄어드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줄어든 법인세에서 또 줄여준 거야. 그리고 지금 부동산 상황도 안 좋은데 규제 풀면서 양도소득세 낮춰줬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모자라서 세금을 더 줄여준 거예요. 아니, 땅 파서 장사하냐고. 근데 이거를 또 2022년에 비해서 적자를 30조 줄였다고 약을 팔더라고요. 2021년하고 2022년은 코로나가 껴있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양심 없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뭐다? 가계부 성적표 보여주는 것도 무서워서 총선 뒤로 미루고, 또 적자폭 늘어나는 것 때문에 욕먹는 거 무서워서 경기가 꼬꾸라지고 있음에도 돈 꽁꽁 싸매고 있는 역대급 무능력한 정부 아래에 살고 있다. 이렇다 할 답이 없어서 더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보다는 좀 낫게 살아보려고 투표한 거 아닙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아무쪼록 잘 대비하시기 바라겠고, 민주당도 지지자들이 보내준 성원에 대한 빠릿빠릿한 응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